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문법 스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문법 스킬은 무엇을 위해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한 건요 어떤 학생들을 위한 거냐면, 첫 번째, 별로 문제를 잘 풀어요. 영역별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동사의 수일치 문제 열심히 배우고 동사의 수일치 문제를 주는 거죠. 문제 열심히 잘 풀어요. 점수도 꽤 좋습니다. 동명사 문제 줘요. 동명사 문제 풀면 잘 풀어요. 근데 문제는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사, 이게 수일치 문제인지 뭐 준동사 문제인지 뭐 절 문제인지 아니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으면 점수가 원래 그대로 잘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일치 문제 이렇게 딱딱 영역별로 문제 풀었을 때는 막 90점 막 나오고 막 영어 이제 왠지 다 맞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다가 모의고사다라고 해서 막 아니면 여러분 뭐 복습했습니다라고 다 섞여서 문제 주면 막 점수가 막 70점 막 이렇게 훅훅 떨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론은 되어 있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 내용들은 어느 정도 쌓여져 있는 거예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90% 이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섞여져 있어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 출제자가 문제를 풀 때 난 이걸 뭘 물어보겠어 라고 하는 건데 그 시험 문제의 경향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를 푸는 스킬이 부족하다는 거죠. 영어에 대한 어떤 능력은 향상시켰지만 그 영어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즉 문법 스킬은요, 이론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혀 있는데 시험 보는 스킬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바로 문법 스킬입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향에 맞게, 공무원 영어에 맞게 그 스킬을 여러분이 연습시켜서 여러분의 능력껏 좋은 점수를 받게 도와주는 게 바로 문법 스킬 수업이라는 거죠.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동사인데요. 그 스킬, 동사에 대해서 어떤 건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Part 1, Grammar Checklist, 전략적 문제 풀기 방법. 오늘은 우리 동사에 포커스를 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스텝 5부터 스텝 4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 영어에서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모든 포인트가 다 숨겨져 있어요. 모든 거로 해서 되게 뭔가 많을 것 같지만 고작 이 5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시험에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괜찮아. 또는 뭐 어떤 것들은 잘 안 보였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정답 확인하고 해설 확인하면 막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상 이거 왜 틀렸나? 보면 별거 아니야.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거여서가. 아하! 나 이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또 실수했네? 라고 하죠. 사실 이런 실수들이 반복해요. 반복되면 그 한 점 이렇게 되게 무슨 초밥 같네요? 점수 하나 한 문제 그 데미지가 워낙 크거든요. 어디에서? 공무원 영어에서. 왜냐면 공무원에서는 한 개의 문제로 사실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실수가 여러분한테 주는 데미지는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체크리스트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론 내용을 문제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0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0번으로,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동사가 보여요? 그럼 진짜 이 문장에서 동사 자리에 사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준동사 자리에 사용된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진짜 동사 자리에 사용된 게 맞다라고 하면 수일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동사의 수일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스텝 2로 가서 해야 될 게 바로 시제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 구가 해당이 될 거예요.
또는 부사절도 힌트가 되는데요.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뭐 before, after, when 뿐만 아니라 조건을 나타내는 if도 해당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if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법 조건절과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얘네들은 if절에는 동사와 주절에는 동사의 시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가정법은요. 어떤 종류? 현재나 미래사실의 반대, 과거사실의 반대. 이 두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힌트도 얻을 수 있지만 한국말도 힌트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서 말한 한국말은 시험 자체 내에 주어져 있는 한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텝 3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조동사. 조동사가 문장에서 맞게 사용된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된 건 이 조동사 뒤의 형태예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왔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동사의 어떤 의미 그리고 시제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 동사의 형식과 태인데요. 동사의 형식과 태가 이 문장에서 맞게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걸 확인하는 이유는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주어를 확인하시고요. 동사 그 뒤의 형태를 파악해야 돼요. 동사 뒤에 목적어 있는지 아니면 수식어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여기가 동사의 형식이 몇 형식으로 쓰여졌는지 능동의 형태가 맞는지 수동의 형태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요. Part 2로 가서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art 2 문제 유형별 연습. 생문장인데요. 생문장이라는 건 통문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유형이죠. 기본적으로 보기가 4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영어 문장들은요. 의미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다들 독립적으로 사용이 됐죠. 그리고 이 4개는 하나의 포인트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최근 경향을 보면 각각 다른 것들을 물어봐요. 첫 번째는 수일치를 물어봤다고 하면 두 번째는 WH, 3번은 뭐 도치 이렇게 다양하게 각각 다른 포인트를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각각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의 4개의 보기로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유형이 사실 되게 어려운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서 다 선호하는 유형이라 사실 여러분이 조금 이런 유형 때문에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이런 유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 일단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보기가 이제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나는 틀린 부분이 바로 보이는다. 뭐 1번, 2번 두 개 바로 보인다 라고 하시면 여기 말하는 이 전략적 방법을 1, 2번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스텝 1, 2, 3를 사용할 때는요. 바로 무엇이 틀렸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무엇을 시험에서 도대체 뭘 물어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인지 우리 스텝 1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문장 구조입니다. 문장 구조라는 건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 목적 보어 찾고 수식어 나오면 수식어가 누구 수식하는지 찾고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를 하셔야 될 게 기출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기출 포인트가 오늘이라고 했으면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동사겠죠? 그럼 동사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동사의 기출 포인트에 맞게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영순이 뭐였죠?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리고 수일치 확인하고 두 번째 시제 확인하고 세 번째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확인하고 동사의 형식 그리고 태를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직접 문장을 통해서 연습해봐야 되겠죠? 예제 문제 1번. 다음 문장이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오. 이 문장을 봤어요.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틀린 부분이 딱 보여요? 취재자가 뭘 물어보는지 보여요? 그러면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보기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나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문장 구조부터 한다. 문장 구조 주어 찾고요. for는 for부터 어디까지? remove 앞까지. 그 이유는 뭐냐면 to 부정사 동사 앞에 to 붙었고요. 의미상의 주어가 뭐와 함께 사용됐어요? 전치사 for와 함께 사용됐어요. carefully는 부사로 look을 수식해주고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and 명사로 묶여져 있고 이 with는 look을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to 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까지 for부터 어디까지? remove 앞까지. 그리고 removed가 바로 문장의 동사가 된다. 이렇게 문장 구조하고 나서 그 뒤로 뭐예요? 기출 포인트 찾으라 그랬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찾은 포인트는 초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죠? 바로 동사죠. 그래서 동사를 찾아 하이라이트. 동사를 찾았다면 이 동사의 기출 포인트에 맞게 체크리스트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체크리스트 확인해야 되겠네요. 글씨를 빨리 쓰다 보니까 오타가 열나나네요. 체크리스트, 영순이 문장의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두 번째, 바로 수일치죠. 자, 여기서 수일치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주어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사가 무슨 동사?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주어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두 번째, 시제 확인합니다.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 또는 부사절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어진 한국말 때문에 우리 여기 제거된다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한국말로 12개의 시제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과거, 현재나 과거나 미래는 구별이 돼요. 여기서 지금 제거된다라고 사실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의미로 사용이 됐네요. 그리고 세 번째, 조동사는 없으니까 조동사 pass. 네 번째, 동사의 형식과 태를 확인해야 된대요. 동사의 형식과 태를 확인할 때는 우리 뭐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주어, 그리고 동사 그 뒤 형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기서 주어와 동사 그 뒤의 형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를 찾아 동그라미 expectation이겠죠. remove는 무슨 뜻?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제거하는 거예요? 얘를 제거하는 건가요? 주어진 한국말을 보면 기대는 제거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대를 제거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원래는 뭐가? 목적어가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뭐가 사용됐다? 원래 목적어 사용이 됐다. 그리고 동사 뒤 형태도 확인해야 되겠죠? remove, 제거한다는 뜻인데 그 뒤에 무엇을 제거하는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봤을 때 여기서 능동, 수동, 바로 수동의 형태. 그렇다면 아까 주어진 한국말로 여기 시제가 무슨 시제? 현재 시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태는 수동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Yes. 바로 여기서는 be 플러스 pp. 이 비동사가 수일치, 그 다음에 시제 are removed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제 part 2 문제 유형별 연습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바로 빈칸, 틀린 그림, 밑줄이에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빈칸도 있고요. 틀린 그림이라고 하면 뭐냐면 한국말 하나가 있고 영어 문장 4개가 있는 경우죠. 이걸 저희 틀린 그림 찾기라고 얘기를 해요. 밑줄 같은 경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 밑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다 같은 유형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 보면 보기를 보고, 보기가 중요해요. 보기 별표, 보기를 보고 기출 포인트를 찾는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보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출제 포인트.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 출제 포인트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고 이건 동사 문제다, WH 문제다, 절 문제다, 수일치 문제다, 또는 준동사 문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아내요. 그럼 그 포인트, 만약에 수일치 문제였다라고 하면 누구 찾으면 돼요? 주어 찾으면 되겠죠? 만약에 이거 동사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그럼 체크리스트 몇 개? 우리 0부터 4개 있었죠?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출 포인트 맞게 여기 뭐? 체크리스트를 확인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직접 연습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 2번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지금 보니까 밑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빈칸이죠. 보기를 보면서 제가 뭘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출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보기를 보고 출제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1, 2, 3, 4 보기의 공통점을 찾으세요. 보기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동사. 그러면 여기 출제 포인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수일치 물어보고 있는 것 같나요? Yes. 여기 has인지 have인지 나오는 거 보니까 수일치를 물어보고 있네요. 수일치를 확인하면 누구 찾아야 된다 그랬죠? 주어. 누구 주어? I. 주어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누구 out? 2번이 out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시제. 지금 보기를 보세요. 1번, 3번, 4번 보니까 이거 시제 다르나요? 그렇죠. 이건 과거 완료, had 플러스 pp. 3번은 현재 완료, has 플러스 pp. 4번은 단순 과거. 지금 시제가 다 달라요. 그럼 시제에 대한 힌트는 뭘 찾으라 그랬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 부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있죠? 바로 부사절이 있어요. since, 과거.
내가 그걸 떠난 이유로 그래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힌트가 나타나는 바로 since 부사절이 있었어요. since 안에 지금 과거 시제 나와서 얘가 수식하는 동사는 어떤 형태? 현재 완료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 part 3 이제 여러분 차례. your turn.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으면 그걸 내 거로 만든 연습 문제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연습 문제는 어디서? 앱에서.